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. 어니스트입니다. 오늘은 매매하면서 손익비를 어떻게 맞춰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 손익비를 맞추는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요. 이유는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도 있고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얘기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중요한 거 위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손익비를 맞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 없죠. 수익은 더 크게 내야 되고 손실은 내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작게 막아야 된다. 당연한 얘기입니다. 근데 실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걸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손절 원칙도 존재를 하죠.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손절 원칙이 마이너스 3% 손절, 약간 기계적인 손절 원칙이 그래도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원칙을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단히 짚어볼게요. 주식을 잘 하려고 이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단 플러스 3%가 나오기가 힘듭니다. 특히 빠른 매매, 단기 단타, 트레이딩적인 매매를 했었을 때 플러스 3%가 기본적으로 나오기 힘들어요. 잘하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스캘핑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은 1% 언더에서 끊는 사람 되게 많고요. 그 다음에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3%면은 그래도 단타 잘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딱 자리 잡고 매매를 했었을 때 플러스 3% 나오는 경우가 있기야 있죠.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손절은 마이너스 3%다. 이 두 개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승률 자체도 수익률 말고 승률이요. 이기고 지고 승패를 적어도 5대5 아니면 6대4가 돼야 돼요. 더 많이 이겨야겠죠. 빈도 자체가. 그러니까 자리를 잘 맞춰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현실에서 보게 되면은 재세금 빼고 뭐 빼고 하게 되면은 3% 안 나오고 마이너스 3%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이너스 3%에서 기계적으로 손절 나가려고 하지만 하는 사이에 뭐 마이너스 3.6% 되고 마이너스 4% 되고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붙거든요. 여기서는 마이너스 알파가 붙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기는 빈도가 한 7 그리고 지는 빈도가 3 요 정도 돼도 또이또이 나오기 십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3% 원칙을 지키면서 손익비까지 맞춘다? 이거는 제 기준에선 너무 부족한 말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그리고 클럽에서 가르치거나 뭔가를 할 때 손절은 아니지만 비중 조절을 할 때 저는 마이너스 3%가 아니라 제 개인 매매에서도 실제로 저는 이것보다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매도를 하는 거는. 한 마이너스 1%, 마이너스 2% 흔히 말하는 약보합 상태일 때 이미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. 그게 훨씬 나아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황이 3%가 좀 애매하더라. 행동할 거면 더 빠르게 아니면 그렇게 행동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간 주고 아예 더 차분하게 더 느긋하게 마이너스 폭 더 키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.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 거예요. 특히 뭐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단타를 한다던가 하는 분들은 이거 계속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내가 이제 단타 성공률도 되게 높아서 뭐 예를 들면 8대2로 9대1로 성공하는 게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서 대체로 단타를 잘 하는데 근데 단타 칠 때마다 많아봤자 2% 먹고 손절할 때 가끔씩 크게 막 10% 까이면 그냥 그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빨리 손절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막 마이너스 1%대에 손절하고 막 그러면은 뭐 사실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 1% 가니까 계속 손절하게 돼서 이게 또 이 비율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비율은 극대화시켜서 높이면서 나름 3%대 손절 2%대 익절, 1%대 익절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비율을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이게 이제 이상치일 뿐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5대5도 사실 맞추기 어려워 하시는 게 현실이고 이렇게 맞춘다고 해도 이 퍼센티지로 인한 손익비로 인해서 손실이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에 대한 일환으로 손절을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손실 상황에서의 매도, 부분 매도가 될지라도 부분 매도는 조금 더 빠르게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될 거고 그게 싫다면 때로는 그게 흐름상 맞지 않다면은 차라리 그냥 마이너스 더 열어두고서 느긋하게 관리하면서 손익비를 맞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겠죠? 네. 그럼 여기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사실 그냥 그래 좀 빨리 손절하면은 이건 자체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한 거죠.
이거를 열어두고서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%도 막 트레이딩 하다가 그냥 가만 냅두면 마이너스 10% 그날 막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손익비가 맞춰지나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한다고 했었던 손익비를 잘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가 비중 조절이었고, 두 번째가 불타기였고, 세 번째가 수익률을 높인다. 길게 끌고 갈 줄 알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줄 안다. 이런 건데 다 결국엔 이어지는 맥락인데, 이어지는 맥락 중에서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거, 비중 조절, 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이 비중 조절이 우선시 돼야 결국에는 손익비도 맞춰지는 거다.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사실 여기서 마이너스 10% 돼도 괜찮다.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 의견이 쏟아질 거란 걸 저도 알아요. 근데 왜 괜찮다고 하냐면은 100% 비중으로 마이너스 10% 그냥 다 때려 맞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. 비중이 조절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10%는 반대의 의미에서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고,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손익비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. 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.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1%, 마이너스 2%대에서 손절이 아니라 비중 조절을 컨트롤하면서 보완 매매죠. 그냥 약간의 보완 매도 이런 것만을 통해서 손절을 사실상 진짜 거의 안 해가면서 종목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제가 그렇게 했었던 매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제가 오늘 매매했었던 건데요. 결론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뭐 수익을 크게 내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. 약간의 약수익 정도만 냈는데, 사실상 제가 매매 시작하고 나서는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거친 종목이에요. 뭐 종목이 그냥 올라서 수익 났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. 근데 어찌됐든 수익이 약간은 난 상태고,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지셔닝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. 포인트를 한번 봐보세요. 요렇게 매매가 된 게 매수하고 물타고 물타졌습니다. 흔히 말하는 추가 매수 또는 물타기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겠죠. 이렇게 되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바로 덜어주고,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덜어내집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짝을 지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락했지만 어찌 보면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건 손실나고 끝냈어야 되는 매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맞을 수도 있죠.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, 손익비 맞춰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.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쉽게 되냐? 그리고 누군가는 마이너스에서 끝날 매매를 결국에 플러스를 내서 끝낸다면은, 그리고 이 종목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한다라면 이렇게 하면서 손익비도 자연스럽게 맞춰지죠. 그 다음에 얘기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여기서 한 매매 눌림목 될 수 있고요. 여기서 한 매매 눌림목 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 매매 그냥 박스 매매 될 수 있고요. 여기서 한 매매 굳이 따지면은 이것도 눌림목 아니면은 다른 형태. 그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 하다가 이 종목이 정작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잘 갖춰놓은 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돌파 매매를 섞어서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 건 포지션 잡고 비중 조절만 한 거였는데,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돌파 매매나 눌림목 매매 다 연결돼서 이뤄지거든요.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플러스 영역, 수익을 낼 때 플러스 값이 달라져요. 그냥 한 번에 플러스 내야지 해서 치고 들어가서 먹으면은, 이거를 단독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1% 내외 안에서 그냥 빠르게 많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계속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마이너스 3% 손절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잘 맞춰야 되고, 아까 얘기한 대로 7대3, 8대2 이 정도 승률을 가져가야 되는데,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여의치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. 템포 조절 안 될 때도 많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이거를 지키게 되면은 수익 날 때 저는 1%가 아니라 이렇게 포지션 잘 해놓고 나게 되면은 한 3%에서 진짜 흐름 괜찮아서 스윙이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10% 이상? 이게 그냥 안정적으로 이 범위는 포지션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물론 이 정도 수익 안 나오고 그냥 보합해서 종목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보통 종목 마무리 될 때 손절로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, 이런 경우에는 유리한 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노려보다가 0점 몇 프로 아니면 보합 컷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는 최소화 시키는 거니까 요거를 신경 쓰면 되고요. 이 안에서 요 행동을 하다가 때로는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 마이너스 다 합산해보면 어느 정도 될까? 실제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% 손절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많아야 마이너스 2% 정도고요. 마이너스 1%? 요 정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.
이거는 이제 저희 클럽에서 연습해 보신 분들, 기본기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손실매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웬만큼 손실매도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1% 잘 안 넘어갑니다. 그 안에 거의 다 대부분 끝나고 비중 활용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익숙함에 따라서 이거를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걸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단기 단타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 포지션 잘 잡고서 그대로 끌고 가면 스윙으로도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손익비가 잘 맞는 매매다.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. 요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입니다. 이게 이제 방법적인 거를 이해하더라도 사실은 전제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거는 맞죠.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날 이렇게 해서 막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걸 텐데, 그리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에 많이 당하고,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아래 박스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에서 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스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, 포지셔닝을 더 유리하게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전환하는 흐름에서 최대한 많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마무리를 해낼 수 있어야, 그래야 손익비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, 1차적으로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속 뭔가 떨어지는 느낌을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,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불타기를 하든 비중 조절을 하든 뭔가를 해서 수익을 단순하게 뭐 1, 2%, 3%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초과적인 수익을 계속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포지션 열어두고서 종목을 계속 관리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원활하게 손익비가 맞춰지면서 마무리가 되고, 올라가는 상황의 종목들은 찔끔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마무리가 되고, 뭐 때로는 안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종목 있겠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그 모든 것들을 커버쳐서 결국은 손익비가 좋은, 손익비가 맞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. 이건 뭐 저도 예전에 제가 100종목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한 거 이제 계좌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었는데, 그때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. 이런 말씀하신 마이너스 1% 내외로 손실을 마무리하고 나머지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뭐 하다못해 저도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죠.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이앤셀 계속 이렇게 찍어가면서 계속 매매 안 하고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런 거 하나 딱 지켜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더라도 결국은 오늘 말씀드렸던 원리를 적용시키면 손절하는 상황에서 하염없이 손익비가 안 좋아지는 그런 식의 매매를 이어가지 않고 관리가 되는 형태로 이런 원하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도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. 뭐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든 간에 오늘 얘기했던 거는 뭐 사실 참고하실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고 너무 좋은 내용이다라는 것도 제가 옆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런 매매 하시는 분들, 저 역시도 이런 매매를 할 때가 있는데 요 분들한테도 그냥 번외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. 다른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.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 클럽에서 오늘 다뤘었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. 제가 요 시점에 얘기했었고 충분히 수익 기회 줬었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시점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똑같은 이런 흐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아까 전에 말했던 사자마자 바로 판다. 나는 정말 스캘핑으로만 승부해.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됩니다. 그걸 잘한다면, 그것만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스타일이고 나의 주력이다 하면 괜찮습니다. 근데 초보자 아니면 아직 스타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냥 잘하고 싶은 사람들, 요 사람들은 여기서 사고 1%, 2% 아니면 1% 컷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요 정도에서 끝납니다. 이 위에 거를 못 먹어요. 근데 손절하면은 마이너스 3%.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, 그럼 결국에는 이 매도를 이 위에서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상승이 끝날 때 이런 데서 매도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도 시점을 바꿔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. 그럼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? 저는 그게 결국에는 여기서 떨어질까봐 어떡하지? 이 무서운 심리? 수익 중이었는데 토해내면 어떡하지? 이 무서운 심리에서 벗어나는 거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관리가 되게 되면은 이 매도 시점을 변경하는 거, 그리고 여기서 잘 사놓고서 이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거,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홀랑 다 팔아먹고서 포지션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잡아놓은 기회를 끝까지 살려놓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포지션을 잘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런 데서 한 번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까 말까 선택권이 생기거든요. 이런 선택권까지 가져가서 여기서 한 번 더 공격을 한다라든가 그럼 불타기가 되죠. 그러고 나서 흐름이 좋아서 더 커지게 되면 이건 수익률 자체가 3%에서 안 끝납니다. 그래서 훨씬 더 극대화해서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이게 설령 안 좋아져서 마이너스 할 때 제가 얘기한 거 이해해가지고 잘 이행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에 막을 수 있는데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대비 이런 거 잘 만들어서 10%
그 이상 이런 식으로 대결을 붙이게 되면은 손익비가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손익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승률 자체도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5대5 싸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먹으면서 질 때는 적게 조금 잃는 그런 형태로 손익비를 맞출 수 있다.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. 네,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딱 이런 매매하면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얘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약간은 좀 편협하고 아슬아슬한 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. 그동안에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뭔가 좀 리스크가 큰 손익비가 안 맞는 주식을 해왔던 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 거예요. 연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운영하는 클럽에 오시면은 이런 매매, 이 종목도 이제 실전에서 알려드리고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수익도 낼 수 있게 가이드해드리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거 받아서 좀 불어가면서 그리고 여러 명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같이 참고하면서 그런 매매도 할 수 있고요. 뭐 그러면서 이제 계좌도 수익률이 좋아지고 물렸던 것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실력과 경험도 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거예요.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 링크 타고 들어가면 네이버 카페가 나오거든요. 저희 운영하는 주식빌더 공익 카페입니다. 그 카페 회원가입해서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가 클럽을 왜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지 쭉 안내글을 써놓은 게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